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밥 분식 프랜차이즈 얌생김밥 본부장 임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푸드테크 혁명, 인간 테크 협력을 통한 분식 토랑의 중간 경영 보고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분식집에서 자동 기계들을 쓰고 있다고 요새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어떤 기계들을 쓰고 있고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는 2001년 서울 신길동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매장 한 25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대만에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얌샘의 뜻은 얌얌 새로운 맛이 샘솟는다라는 뜻이고요. 저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파주에 있는 생산 공장이고요. 해썹 시설이 인증이 된 생산 시설에서 얌생김밥에서 판매되는 메뉴들의 대부분을 생산해서 매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는 저희는 모던하고 빈티지한 인테리어 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메뉴입니다. 얌생김밥은 당연히 얌생김밥이 메인 메뉴인데 저희 좌측 끝에 보시면 모닥이라고 해서 김밥과 튀김 떡볶이, 김밥, 라볶이 돈가스 이렇게 세트 메뉴처럼 1인분씩 되어 있는 모닥이라는 메뉴가 시그니처 메뉴고요. 그 외에도 김밥과 식사, 떡볶이, 돈가스, 간식류 등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고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분식집에서 판매하는 메뉴들인데 조금 다르다고 하면 조금 더 캐주얼하고 좀 전문적인 음식점 맛을 표현하려고 하는 분식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매장 수가 많은 회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큰 행사에 불러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얌생김밥에 관심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진은 저희가 올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관을 했었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조리 시스템들을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창업 예비자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2열, 3열로 이렇게 둘러싸서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셨었고 아마도 그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관하셨던 어떤 업체보다도 많은 그 관심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매체나 유튜브 채널 등에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창업 문의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창업 문의 그리고 기계에 대한 문의 굉장히 많이 주고 계셔서 이 자리에 제가 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조리 시스템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왜 이걸 했었는지에 대한 시작점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도 자동조리나 조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거는 2017년 당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대선 후보자분들이 모두 다 똑같이 최저식 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저시급이 6,500원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1만 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저희가 해보니까 김밥이나 분식, 특히 자영업 중에서 김밥 분식 쪽은 굉장히 인건비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 상황대로 간다면 저희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이 분식집에 대한 존속에 대한 위기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셀프 서비스를 해야겠다. 또 하나는 조리 편의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때 저희가 좀 만들었던 것들을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인건비 올라가는 게 굉장한 이슈였기 때문에 취재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입니다. 이 매장에선 김밥 기계를 도입한 뒤 직원 수가 1명 줄었습니다. 7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이서 나도 일을 하거든요. 1명이 줄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주문도 기계가 받고 김밥도 기계가 싸고 그만큼 사람이 덜 필요해진 겁니다. 손으로 핀다 그러면 10초, 15초 정도는 걸리는데 이건 한 3초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170여 개 가맹점 가운데 김밥 기계를 도입한 매장은 이미 30곳을 넘었습니다. 네, 저 때는 그 김밥에 밥을 펴서 나오는 기계를 도입을 했고요. 김밥은 직접 손으로 쌌습니다. 싸고 옆에 있는 그 자동 커팅기를 넣고 김밥을 잘라주는 게 그때의 시스템이었고요. 저 김밥 그 시스템에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셀프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도입을 했는데 키오스크 무인 결제기는 지금 다들 뭐 워낙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 당시만 해도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등 간간히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그 키오스크 개발하는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저희 매장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앞서 영상에서 여자 사장님이 사람을 한 명 줄였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사람을 줄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방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도면에서 우측에 있는 도면으로 변경했는데 좌측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약간 그 색깔이 진한 부분이 김밥을 싸는 곳입니다. 김밥집은 지금도 저런 구조가 많이 있는데 손님이 들어가서 김밥을 포장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손님이 만약에 앉아서 김밥 한 줄, 라면 한 줄을 주문했다라고 하면 김밥은 김밥 싸는 곳에서 가져다 드려야 되고 라면이나 뭐 떡볶이 같은 거는 뒤에 주방에서 또 가져다 드려야 되고 다시 또 그것을 치워야 되는 동선이 있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길어져서 어려운데 저 시스템에서는 김밥을 포장하는 데 식자재들도 뒤에 있는 주방에서 식자재들을 가져다 놔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동선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인건비에 대한 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밥은 가뜩이나 포장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셀프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밥 싸는 곳을 노란색 그 진한 색깔처럼 주방 안으로 넣었고요. 손님이 들어가서 좌측에 있는 키오스크, 저 밑에 있는 이미지 키오스크로 계산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주문이 나오면 본인이 가지고 오고 다 먹으면 갖다 놓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주방 안에 직원분들이 대다수 있고 홀에는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안에서 다른 업무들까지 협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조립 편리를 위해서 라이스 시트기와 김밥 커팅기를 도입을 했고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채 절단기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건 아닌데 저희가 저희한테 제일 적합한 기계를 테스트를 해서 찾았던 기계고요. 이거는 주로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딱딱한 재료를 써는 건데 그 김밥 재료 중에 그 야채들 중에 딱딱한 거는 썰 때부터 채칼로 썰게 되면 굉장히 팔이 아픕니다. 그래서 팔이 아픈 부분과 그리고 시간도 8분의 1 정도로 저희가 줄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한 명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이때 저희가 그 2018년, 19년도 2년 동안 주로 이런 컨셉으로 많이 오픈을 하고 그 뒤에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때가 얌생김밥 20년 정도 역사에서 가장 많은 매장 오픈과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2017년 대선 공약이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저희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고 위기를 저희가 극복을 하다 보니까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 큰 위기를 극복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더니 생각지도 않았었던 결과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이 되었고 계속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않았었던 일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어려움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생겼고요. 이때는 그전에는 인건비의 문제였다고 하면 사람 전체에 대한 문제가 저희 외식업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종사자분들이 주로 종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음식점에 전반적으로 사람이 안 뽑히는 시기가 돼버렸고 특히 분식집은 다른 외식업보다 조금 더 업무 강도가 높다라고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구직 수요보다 구인 수요가 더 높은 그 채용 시장에서 특히나 분식 쪽에 사람이 안 뽑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오히려 2017년의 인건비 이슈보다도 더 큰 위기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다음 영상인데요. 영상 틀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은 김밥을 자동으로 또 좀 진화해서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영상에서는 보시다시피 그 전에는 김밥 밥이 나오고 직접 손으로 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기계는 김밥 밥이 똑같이 나오는데 재료만 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김밥을 기계가 자동으로 말아줍니다. 그래서 그 자동으로 말아준 거를 똑같이 옆에 있는 절단기에 절단을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으로 했더니 그 김밥집을 다들 자주 다녀보실 텐데, 김밥집 가보시면 지나가다가 그 문 앞에 A4 용지로 조그맣게 김밥 이모님 구함, 김밥 직원 구함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밥집은 김밥 전문을 싸시는 분들이 계셔야지 일이 돌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김밥집 김밥 싸시는 분을 뽑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계를 도입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말아주기 때문에 전문 이모님이 아니라 알바생이나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쌀 수 있는 김밥 시스템이 되었고요. 조금 웃기시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매월 사업 설명회를 저희 본사에서 합니다. 사업 설명회 할 때 자동 기계들이나 아니면 조리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이 내용을 듣더니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4학년 정도 됐던 아이였던 것 같은데 한번 싸보라고 했는데 정말 초등학생도 김밥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자동으로 볶아주는 기계인데요. 또 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계는 자동으로 볶아주는 건데, 저희 메뉴들 중에서는 떡볶이, 덮밥, 볶음밥 등을 자동으로 조리를 볶아주는 기계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카드가 한 장 있었을 건데, 그 카드에 메뉴들 레시피들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레시피 카드를 기계에다 터치를 하면 그 기계에 레시피가 뜨고 각각의 메뉴에 맞게 뚜껑이 덮이면서 물 양과 기름 양, 그리고 볶는 시간까지 자동으로 조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김밥 쪽뿐만이 아니라 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올 초에 2차 자동 조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좀 과장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원 한 명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손님이 들어와서 김밥을 3주를 주문을 하고 떡볶이, 볶음밥, 덮밥을 동시에 주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우측에 있는 자동조리기 3개에다가 재료를 하나씩 올리고 버튼을 하나씩 누르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3분 정도의 시간에 2개의 자동 김밥 기계를 통해서 김밥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3, 4분 정도면 6가지 메뉴를 혼자서 만들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적용 사례 중에 영등포 쪽에 저희 매장인데, 이 매장은 조금 더 특색이 있는 게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여기는 셀프로 라면을 홀에서 손님이 조리하는 방식도 넣습니다.
라면 자판기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셀프 라면 조리기에서 손님이 라면은 홀에서 셀프로 할 수 있게 해서 어느 정도 재미도 재미지만 인건비 효율성도 가져갔던 매장이고요. 여기도 한 명 정도의 인건비가 줄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대략 지금까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할 때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 내용들 먼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생과 세척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계니까. 또 한 가지는 고장과 AS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밥 기계들은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오래되고 잘하고 있는 회사의 기계를 저희가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10년째 고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수리나 AS에 대한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일반 가전제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뭐 전화해서 고장이 나면 전화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아니면 기사님이 와서 수리를 해주시는 방식이고요. 앞서 보여드린 볶아주는 기계는 저희가 수입을 해서 한국에는 저희 얌샘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판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전문으로 AS를 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제휴를 계약을 해서 AS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들에서 2차 시스템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또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메뉴 품질 표준화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전문 직원이 아니라 알바생도 전문가처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보셨을 때 뭐 어떤 매장 A 지점은 맛이 이런데 B 지점은 맛이 이렇다라는 말씀들도 해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그 자동 조리기들은 여러 가지로 그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뉴 품질 표준화를 이룰 수가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건강해진 주방입니다.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가스 주방과 전기 주방인데 기존의 저희 매장 가스 주방은 온도가 37.4도고요. 전기 주방은 26.6도입니다. 약 10도 정도 그 차이가 나는데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여름에는 정말 더워도 여름에 어쩔 수 없이 덥다라고 생각하고 에어컨을 틀어도 이게 온도가 내려가질 않거든요. 근데 전기로 하니까 10도 정도 온도가 내려가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전기로 대다수 일을 하기 때문에 가스나 화구가 안 들어가서 유해가스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방 종사자분들 그리고 급식시설 종사자분들이 그 건강의 문제와 그리고 폐암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기나 인덕션으로 그 주방을 개선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일 것 같아서 외식업에서는 이 부분도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아직 좀 더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개발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측 발주, 예측 생산 시스템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무인 계산기 키오스크랑 저희 자동 조리기 그리고 저희 매장의 포스 이 3개가 서로 연동이 돼서 고객이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면 자동 조리기로 그 주문 메뉴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고 버튼을 누르면 조리를 하는데 이 조리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데이터화돼서 재고가 조리된 그 메뉴에 그 식자재 재고가 내려갈 때마다 적정 재고량으로 미달이 될 경우 자동으로 발주할 수 있게 매장에서 그 생성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점주님들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그 발주를 정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번거로움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공장의 생산관리 프로그램과 이게 또 연동이 돼서 전 매장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물류사 재고와 같이 현황 파악이 돼서 재고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생산 스케줄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공장에서는 로스율이 줄어들 수 있고 매장에서는 그 발주하는 부분에서의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져서 양쪽 다 좋은 현상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어느 정도 좀 말이 좀 빨라서 말씀을 거의 다 와 가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큰 회사도 아니고 작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서 그 인건비하고 구인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저희 브랜드 존속에 대한 위기가 올 거다라는 게 굉장히 절실하게 저희가 왔기 때문에 그런 절실함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 대표님 이하 구성원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도전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간 저희 회사가 식품회사인지 뭐 기계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다양한 기계를 국내외에서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매장에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빨리빨리 유연하게 매장에 적용을 하려면 그 메뉴도 개발하지만 그 식자재 레시피를 만들 때 식자재가 자동 조리기에 맞는 식자재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 파주에 공장이 있어서 이 파주 공장에서 조금 더 유연하고 빠르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식자재들이 능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거의 또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최근에 K푸드와 K컨텐츠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있습니다. 냉동김밥 품절돼서 그 주변에서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저께 그 신세계 푸드 대표님 강연에서도 김을 서양인들이 안 먹다가 김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해외에서 저희 얌생김밥에 대한 창업 문의나 이런 것들이 지난 20년간 해외에서 문의 들어왔던 것보다 지난 한 달, 두 달 사이에 미국에서 들어온 것만도 정말 많은 창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그 김밥과 떡볶이, 특히 김밥을 세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햄버거 하면은 맥도날드, 뭐 샌드위치는 서브웨이, 아이스크림은 베스킨라빈스, 뭐 일본의 스시, 각 국가별로 대표하는 브랜드와 음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팔리고 있는데 김밥의 세계화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얌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자동기계나 여러 가지 기계들을 도입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 동선을 변경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동선과 기계들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식집과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걸 참관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항상 기계나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자영업자분들은 쉽사리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계속 이걸 해서 저희 매장에 적용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매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매장 외에 다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다른 외식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얌샘의 임종희 본부장님께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59님께서 올려주신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밥 자동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위생 부분에서는 이 매장의 개수가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자동 김밥 기계는 그 밥이 닿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밥이 닿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식자재에 닿는 부분들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도구 없이 다 탈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는 못하겠지만 좀 한가한 시간과 그 마감하는 시간에 손으로 탈부착을 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달아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밥에 대한 보관할 때 문제점도 얘기하는데 이게 다 그 뚜껑과 이게 밀폐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저희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 매장 관리하시는 그 회사 직원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296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얌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2014년 전까지는 얌샘이었고 이후에는 얌샘 김밥으로 브랜드 네임 리뉴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또 리뉴얼 전후 비교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차이, 매출을 포함해서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지. 원래 제가 회사 소개를 하게 되면 하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의 이슈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기계 쪽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는 그 캐주얼한 그냥 동네 분식집이었는데 2014년에서 한 17년, 8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김밥 브랜드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 전의 모습에서 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모든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메뉴 간소화 모든 걸 바꿨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뿐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저희가 좀 그래도 인지도가 올라가는 브랜드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었고요. 그래서 리뉴얼을 해서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 창업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자동화가 되면서 위생교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드렸지만 그 자동 기계에 대한 위생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고 위생으로 대한 이슈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자동 기계에서 나온 이슈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김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쯤에 어떤 김밥에서 먹고 사람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확실치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매년 그 김밥은 고객이 가져가기 전까지는 매장 내에서 식자재가 위생적이었다고 해도 이게 포장을 하고 나간 뒤에 취식을 할 때 기관에서 생기는 오염과 그것을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그 판매자가 같이 주의하지 않으면 항상 이슈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안에 취식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확실히 얌샘 김밥이 되면서 매출 증진에도 좀 기여한 바가 네, 얌샘에서 얌샘 김밥이라고 네. 예, 브랜드명을 바꾸면서 네. 매장 매출도 늘었고요. 그리고 좋네요. 그 소비자분들이 네. 얌샘이라고 했을 때는 이 브랜드가 분식집인지 김밥집인지 뭔지 모르셨거든요. 근데 얌샘 김밥으로 바꾸니까 아무래도 김밥 쪽 매출도 늘고 그리고 네. 소비자 인지도도 굉장히 늘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도 훨씬 더 노출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얌샘 자동 조리기를 직접 보신 분이십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품질의 표준화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조리기를 바탕으로 죽을 만드는데 도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라고 3851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네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보시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아까 자동으로 볶아주는 기계는 저희가 한국에 총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저희 쪽에만 넣고 있는데 일반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일반 자영업자분들에게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AS 시스템이 다 갖춰진 이후에 할 거고요. 그게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할 건데 저희 매장에서도 그 사용해 보신 점주님이 죽을 해보면 좋겠다. 병원 옆에 있는 매장 점주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기계로 죽을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 조리기에 맞는 레시피와 식자재를 공급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 볶아주는 기계가 파스타나 볶음밥 이런 것 그리고 볶음류 뭐 곱창 볶음이나 뭐 오징어 볶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좀 친한 브랜드들에는 저희 메뉴에 다른 메뉴에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더 넓은 범주에서 카테고리 확장을 생각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만드는 맛과요. 너무나 훌륭한 이 기계가 만드는 이 맛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요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네네. 그 음식은 손맛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씩 이게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자동 조리기만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자동 조리기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볶음밥이나
뭐 찌개류나 덮밥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식자재들은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것들이 냉동을 해서 공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드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물론 전문 음식점을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나 이런 저희처럼 끼니형 외식에서는 충분히 그 자동 기계로 했을 때 음식에 대한 문제는 거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 조리기에 맞는 앞서 말씀드린 레시피와 식자재 조절은 본사에서 필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레시피나 혹은 기계에 대한 노하우를 고민하시는데도 거기도 또 사람의 손길이 닿을 테니까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김밥 전문 밥하기, 그러니까 김밥에 들어가는 밥을 할 때 전문적인 우리 얌생 김밥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는 굉장히 세밀한 질문입니다. 네. 브랜드마다 다르겠지만 네. 김밥 밥을 할 때 밥에다가 어떤 그 조미에 관계된 소스나 물을 그 액상을 네. 첨가해서 하는 데는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김밥은 사실 집김밥이라고 하는 것처럼 집에서 먹는 김밥을 표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맞는 물량과 밥량, 쌀량을 조절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쌀에 대한 품종만 한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온라인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었는데, 네, 쌀의 품종, 쌀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식재료를 넣기만 하면 맛의 차이 없이 큰 규모의 맛집을 혼자 운영할 정도로 이 조리 기계의 기술력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까지 걸릴지 궁금합니다라고 역시 온라인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장사가 잘 되면 네. 아무리 기계가 많아도 네네. 네. 장사가 잘 되면 사람이 더 기계를 누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식자재를 네. 투입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시기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도입한 기계는 기계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기계를 공동 개발을 하면 조금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도 2018년에 1차 조리 시스템에서 2차 조리 시스템으로 왔듯이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얌생김밥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카테고리 확장까지 또 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랄지 또 창업 아이템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또 여러 가지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 시청자분들 지금 질문이 너무 한 번에 와서 제가 잠깐 좀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혹시나 만약에요, 이렇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기계가 잠깐 고장이 나거나 하는 이슈가 생기면 그 기간에는 어떤 좀 지혜로운 대응책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지혜롭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밥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수리하는 기간에는 못 쓸 것 같아요. 네, 못 쓰지만 원래 김밥은 사람이 좀 쌌었잖아요. 네. 그 기간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싸셔야죠. 근데 저희 교육할 때는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저희는 김밥 밥량이 중요한데 밥량을 계량하는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김밥 말아주는 기계랑 커팅기가 동시에 고장 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개가 고장이 나면 그 며칠 동안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 조리기 같은 경우는 그 AS 기사님이 갈 수도 있지만 대체품이 택배로 가고 그리고 택배로 오고 다시 그 수리되는 기간에는 그 본사에서 보낸 기계로 사용할 수 있게 또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렇게 스케줄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먹게 되는 주 메뉴가 김밥이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갈하지 않게 조금 흐트러진 모양으로 김밥을 이렇게 딱 펼쳐보게 됐을 때 네. 조금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어느새 제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하게 준비된 김밥 이 퀄리티에 적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부장님 강연을 들으니까 얌생 김밥에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다양한 소비자분들께 김밥에 대한 퀄리티 그 기준을 아주 많이 높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기분 좋은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